제 이름은, 아니, 이제는 그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저를 불렀던 이름은 이미 죽은 사람의 것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지금 제가 가진 이름은 새로 태어난 저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전 세계의 카메라가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229명의 북한 응원단.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단장으로서 저는 모든 동작을 이끌어야 했고 모든 구호를 선창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미소를 지어야 했고 단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날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우리가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니, 돌아갈 수 없다고.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해도. 이것은 제가 어떻게 북한 최고의 응원단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향해 뛰어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북한에서는 행운이었죠.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한 무용수였습니다. 성분이 좋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8살 때 제 인생이 정해졌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산하소년예술단에 선발된 것이죠. 키가 165cm 이상, 얼굴이 단정하고 성분이 좋으며 예술적 재능이 있는 소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이 지원했지만 선발된 것은 고작 50명. 저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첫 훈련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체조부터 시작해서 발레, 성악, 연기, 심지어 사상교육까지. 하루 일과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그런 훈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것이 우리 교관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다리를 높이 들지 못하면 매로 맞았고, 음정이 틀리면 식사를 거르게 했습니다. 미소가 자연스럽지 않으면 거울 앞에서 1시간씩 서 있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탈락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무대 위에 서는 것이 좋았습니다. 조명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 순간만큼은 저도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15세가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해외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중국 베이징이었죠. 북한과 중국의 친선을 위한 공연이었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본 날이었고 외국 땅을 처음 밟아본 날이었습니다. 베이징의 불빛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양도 밝다고 생각했는데 베이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가 넘쳐났고 상점마다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2명씩 조를 이뤄 다녀야 했고 감시원이 24시간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호텔 밖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었고 중국 사람들과 사적으로 대화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심지어 룸메이트와의 대화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 창문으로 베이징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는 걸까? 왜 우리만 다른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문을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18세가 되었을 때 저는 정식으로 국가응원단에 선발되었습니다. 북한 최고의 영예였죠. 김정은 위원장님을 직접 뵐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첫 아련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머리 한 올, 옷주름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완벽해야 했고 표정은 경건하면서도 밝아야 했습니다. 위원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배워온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신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동무들, 수고가 많소. 위원장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셨고 몇 마디씩 건네셨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이름이 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소문을 들었소. 실력이 좋다면서? 앞으로 우리 응원단을 잘 이끌어 주시오. 그날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 이름을 아신다니, 제 실력을 인정하신다니,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감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응원단원으로 선발된 우리는 특별한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한 기숙사였는데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우리는 일반 주민들과 접촉할 수 없었고 가족을 만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됐습니다. 매일매일이 훈련이었습니다. 응원 동작, 구호, 노래, 표정 관리. 우리는 기계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229명이 한 사람처럼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 둘, 셋, 넷. 교관의 구령에 맞춰 우리는 깃발을 흔들고 손뼉을 치고 환호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목이 쉬어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20세가 되던 해 저는 응원단 부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23세에는 단장이 됐습니다. 최연소 단장이었죠. 당에서는 저를 충성의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문에도 나왔고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모르는 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고 아이들은 저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자랑이었고 체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단장이 된 후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응원단원들이 어떻게 선발되는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응원단원은 단순히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조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을 접대하고 외국 귀빈들에게 북한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는 역할이었죠. 어떤 단원들은 밤에 불려가곤 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서는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원들을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장 아끼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18살의 순수한 소녀였죠. 그 아이가 고위 간부의 초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교관에게 달려가 빼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단장 동무, 당의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거요? 교관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무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3개월 후에 응원단에서 자진 탈퇴했습니다. 우울증으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지방으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응원을 이끌었지만 밤이 되면 제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금지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2017년 가을, 우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문화행사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북한 응원단의 해외 공연이었죠. 호텔방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룸메이트 은영이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훈련받았고 함께 성장했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영이가 작은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언니, 이거 봐도 될까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외부 자료를 보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은영이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중국 가이드가 슬쩍 줬어요.
한국 드라마래요. 한국 드라마. 북한에서는 남조선 괴뢰의 선전물이라고 부르는 것. 하지만 평양 상류층 사이에서는 은밀하게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쳤어? 걸리면 우리 둘 다 끝이야. 하지만 저도 궁금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 남한은 정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가난하고 비참할까? 결국 우리는 화장실에 들어가 작은 노트북으로 그것을 재생했습니다. 볼륨을 최소로 낮추고 문틈으로 혹시 누가 오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면에 펼쳐졌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베이징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빛나는 건물들, 넘쳐나는 자동차들, 깨끗한 거리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연애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조차 우리 평양의 특권층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했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감시하지 않았고 그녀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배운 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은영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북한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응원단장이었지만 내면에서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구호를 외칠 때마다 그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장군님 만세를 외칠 때마다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연기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충성심을, 완벽한 믿음을,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으면 끝이었으니까요. 몇 달 후 은영이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훈련에 나오지 않았고 기숙사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모두 강당에 소집됐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무들, 배신자가 있었소. 그것도 우리 응원단 안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영이라는 동무가 남조선 선전물을 시청했소. 그리고 그것을 다른 동무들에게 전파하려 했소. 이는 반국가 행위요. 그 동무는 지금 인민재판을 받고 있어. 그날 밤 저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은영이가 끌려간 것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더 조심하라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강조했어야 했는데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영이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녀의 가족 전체도 함께 끌려갔다고. 3대가 처벌받는 연좌제였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보위부에서는 저를 조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은영이가 끝까지 저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친구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저를 보호해 준 것이죠.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저는 탈출하겠다고. 은영이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2017년 겨울,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 응원단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한. 우리에게는 적국이자 동시에 같은 민족의 땅. 저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곳에서 보게 될 진실이. 선발 과정은 혹독했습니다. 수백 명의 후보 중에서 229명만이 선택됐습니다. 외모, 실력, 충성심, 성분,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탈북하지 않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탈북하면 그 사람의 가족 전체가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출발 전 우리는 한 달 동안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조선은 우리를 유혹할 것이요. 화려한 것들로, 달콤한 말들로.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요. 그들은 우리를 선전도구로 쓰려고 할 뿐이요. 절대 남조선 사람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마시오.
그들이 건네는 어떤 물건도 받지 마시오. 항상 2명 이상이 함께 다니시오.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보호하시오. 만약 누군가 탈북을 시도한다면 즉시 보고하시오. 보고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처벌될 것이오. 마지막 날, 우리는 한 명씩 불려가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절대 탈북하지 않겠으며, 만약 탈북할 경우 남은 가족이 어떤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선발에서 제외될 테니까요. 2018년 2월 7일, 우리는 마침내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단원들을 보니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들. 저는 단장으로서 그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조국의 자랑이요. 우리가 남조선 땅에서 보여줄 모습은 우리 공화국의 위대함을 증명할 것이요. 자신감을 가지시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남한에 와보니 어떤가요? 우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여기는 다르다는 것을, 공기마저 다르다는 것을.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고속도로, 높은 건물들, 깨끗한 거리들.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생생했습니다. 저건 뭐예요? 한 단원이 작게 물었습니다. 편의점이요. 24시간 열려 있대요. 다른 단원이 대답했습니다. 24시간? 전기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틀렸다는 것을. 숙소에 도착한 후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를 소집했습니다. 동무들 명심하시오. 여기서 보는 모든 것은 남조선 괴뢰들의 선전이요. 진실이 아니오. 그들은 우리를 기만하려는 것이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첫 공연 날, 우리는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남북 단일팀의 첫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남한 사람들, 외국인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 우리가 응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70년간 갈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을. 경기가 끝난 후 한 남한 관중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그 사람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선전도 기만도 아닌 순수한 환대였습니다. 평창에서의 나날들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남한 사람들은 남기는 것도 허용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북한에서는 쌀 한 톨도 소중한데 여기서는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숙소방에는 개인 화장실이 있었고 온수가 24시간 나왔습니다. 평양의 특권층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수십 개의 채널이 있었고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프로그램도 자유롭게 시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말해도 잡혀가지 않나?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짜로.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올림픽 선수촌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자유롭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고 서로의 문화를 나눴습니다.
한 선수가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흔들려다가 멈췄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저는 룸메이트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었기에 조심스러웠지만 우리는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돌아가야 하나요? 21살의 어린 단원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딸들이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 부모님, 남동생. 제가 만약 탈북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수용소로 끌려가 고문받고 굶주리고 죽어갈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너는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해.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해. 그것이 진정한 살릴까? 마지막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폐막식에서의 공연이었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였습니다. 공연 전날 밤, 저는 혼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한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응원단장? 충성의 꽃? 아니면 그저 겁에 질린 한 여자? 거울 속 제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 우리는 완벽했습니다. 229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였고, 구호를 외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세계의 카메라가 우리를 향해 있었고, 우리는 북한의 자랑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공연에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까? 내일이면 우리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은 꿈처럼 사라질까? 공연이 끝났습니다.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 우리는 손을 흔들며 무대를 떠났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단원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기쁨? 아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슬픔이었습니다. 언니, 저 돌아가기 싫어요. 한 단원이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나도 그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가야 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날 밤, 우리는 환송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남북한 선수들과 임원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죠. 음식은 풍성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한 남한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바로 제지했지만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저는 명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돕고 싶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2018년 2월 25일, 우리가 남한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탈출.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이부 요원들이 24시간 우리를 감시했고 공항까지 가는 모든 동선이 통제됐습니다. 게다가 제가 단장이었기 때문에 제 실종은 즉시 발각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족들. 제가 탈북하면 부모님과 남동생은 어떻게 될까?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자유가 있는 땅, 진실이 있는 곳. 하지만 제가 도달할 수 없는 세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 한 단원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빨리 의사를. 미니가 쓰러졌어요.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단원들이 우왕좌왕했고 보이부 요원들도 당황했습니다. 공항 의료진이 달려왔고 미니는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장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다른 요원이 말했습니다. 그냥 보내. 비행기 출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처리해야 해. 저는 미니와 함께 공항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한 명의 보이부 요원이 따라왔지만 의료진이 그를 밖에서 대기하게 했습니다. 의무실에서 미니를 살펴본 의사는 말했습니다. 단순 저혈압인 것 같습니다. 잠시 쉬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미니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가세요, 언니. 이게 제가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미니는 일부러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고마워.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못 가. 너희들을, 가족들을 두고 갈 수 없어. 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언니가 여기 남으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생겨요. 언니가 자유를 얻으면 우리도 언젠가 자유를 꿈꿀 수 있어요. 제발, 가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저의 탈북은 남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일어섰습니다.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네, 저쪽에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상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뒤에서 보이부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복도, 계단, 또 다른 복도.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폐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경찰관을 발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 응원단원입니다. 탈북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보이부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여자를 넘겨주시오. 그녀는 우리 단원입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저를 보호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경찰이 도착했고 보이부 요원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안도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보호시설로 이송됐습니다. 며칠간의 조사와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제 신원을 확인하고 탈북 동기를 파악하고 진정성을 검증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제 모든 과거를 털어놓아야 했고 가족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탈북을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기 있으면 제 가족도 저도 모두 죽은 채로 사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채로. 저는 진짜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 선택이 북한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대학에 다니고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꿈을 꿉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가족들 생각에 울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 저를 납치하러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북한에서 온 소식은 최악이었습니다. 제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남동생, 심지어 조부모님까지. 모두 제 때문에. 그 죄책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몇 번이나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돌아갈 걸.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을 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자유롭게 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탈북자들을 돕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그래도 가족을 버린 거 아니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저는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족을 위해 싸우기로 선택한 겁니다. 북한에 있는 2,500만 명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요. 때로는 미니 생각을 합니다. 그날 공항에서 저를 위해 쓰러진 척했던 그 아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무사할까? 행복할까? 그리고 은영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던 친구. 그 친구는 지금도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을까? 이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싸워야 합니다. 계속 말해야 합니다. 북한이 변화하는 그날까지.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제 가족을 잃었습니다. 제 과거를 잃었습니다. 제 조국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얻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자유를, 제 생각을 가질 자유를, 꿈을 꿀 자유를. 그리고 언젠가 제가 꿈꾸는 그날이 오면 통일된 한반도에서 저는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선택을 이해해 줄까요? 용서해 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이제 말할 수 없지만 제 이야기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북한 응원단장에서 자유의 증인으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